레일 하나를 운반하는 데도 막대한 장비와 기술력이 필요한 셈입니다. 장대 레일을 다루는 일은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거대한 레일을 상대하는 터라 자칫 방심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레일과 레일 간의 이 폭이 있기 때문에 발이 또 일로 낄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에 또 발목 같은 데도 크게 부러짐이 있지 않을까. 레일을 화차에 올려 싣는 상차 작업이 마무리되자 작업자들이 레일 사이에 쇳조각을 넣고 볼트와 너트로 단단히 고정시키기 시작했다.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체결이 체결. 체결이요? 예. 이걸 왜? 묶는다는 얘기지. 내일이 열차로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 유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꽉 묶어주는 이런 생각. 15톤이나 되는 레일 수십 개가 운반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탈선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재차 확인 작업까지 꼼꼼히 이루어진다. 이쪽이 체결 상태가 좋습니다. 그쪽은 어때요? 네, 체결 상태 양호. 열차 수송 간에 이 레일이 좌우 전후로 움직이지 않도록 결방 상태를 확인한 거고요. 이 볼트 너트 체결 상태 및 이 지지대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장대 레일 운송 작업은 특수 제작된 전용 화차가 담당한다. 차량 길이만 객차 15량에 해당되는 크기다. 잠시 휴식 시간. 선배님들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땡볕 아래에서 쇠를 다루는 작업인지라 더위와의 싸움도 만만치 않다. 시원한 얼음물이 그저 반갑기만 한다. 아우. 이게 더운 게 힘든 거지 다른 거 없단게. 근데 여기는 한 30도 이런 건 더운 축에도 못 끼는 겨. 그렇게 많이 더운 날씨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이윽고 시작된 레일 운송 작업. 자, pon성 개통. 자, 살차 질러줬습니다. 발차. 장대 레일 제작 기지에서 출발한 화차는 오송역을 지나 1차 접지 장소인 대구 고모 기지까지 운행되고 거기에서 대기된 레일은 다시 2단계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까지 운송된다. 장대 레일 운송 작업은 일반 열차의 운행이 뜸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26개의 거대한 레일이 실린 열차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레일이 휘기 시작한 것이다. 육중한 무게와 강도를 지닌 강철 레일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밀은 바로 강철의 특성. 강도가 높은 강철은 탄성도 높아 어느 정도 휘어져도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게 레일이 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철근 자체도 이 레일도 같이 휘어서 오네요. 야, 그렇죠. 같이 않으면 탈선돼 버리는 거 이게. 내일 곡선에 따라서 다 휘어지게끔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탈선돼요. 평판차 16량으로 만들어진 전용 화차가 운행되는 건 대략 열흘에 한 번 정도. 장대 레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몇 번 들어가나요? 17번이죠, 17번. 네, 알았어요. 17번. 두개 속도 절제. 내년 2월까지 현장으로 운송될 장대 레일의 개수는 총 733개에 이른다. 구간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울산까지 65km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른 현장 같으면 보통 뭐 1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번 가는 데만 해도 거의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니까 좀 이동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지난 2004년 4월 1일 개통과 함께 고속철 시대를 연 1단계 사업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2시간 40분대에 주파하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었다. 현재 지난 2004년 착공된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기존의 경부선을 전철화에 사용 중인 대구에서부터 부산까지의 127km 구간이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고속철의 핵심인 장대 레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국내 유일의 장대 레일 제작 기지인 중앙궤도기술단의 야적장에는 제철소에서 제작돼온 25m짜리 레일이 쌓여 있다. 장대 레일은 이 레일을 용접해서 길게 이어붙인 것인데 제작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돼 있다. 레일은 먼저 용접할 부위의 녹을 제거한 후 용접통으로 보내진다. 용접 작업은 첨단 기기인 플래시, 버트 용접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용접봉 없이 전기 저항을 사용한다. 즉 용접할 레일 2개를 맞붙인 다음 8만 암페어 6.3V의 전기를 흘리는데 이때 발생한 열을 가지고 용접하는 것이다. 순간 온도가 무려 1500도씨에 달하는 플래시 버트 용접은 용접하는 시간이 2분 정도로 짧아 효과적인 방법이다. 25m 레일 12개를 이어붙여서 만드는 장대 레일. 대부분의 제작 과정이 자동화됐지만 그래도 정밀한 조정 작업은 사람의 몫이다. 전체적으로는 기계가 자동으로 다 컨트롤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접을 정렬을 하고 있는데 정렬할 때 일치하게 축부하고 투부하고 정렬하게 만들 그 작업이 제일 힘든 작업이다. 장대 레일을 만드는 데는 단순히 용접 작업만 필요한 건 아니다. 용접을 포함해 교정하고 연마하는 등 5단계 작업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장대 레일이 탄생한다. 한 개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보통 3시간. 때문에 꼬박이라도 하루에 2개 반에서 3개 정도만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지난한 작업을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저희는 이제 항상 고속철도가 이제 지나가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KTX 고속열차가 300km의 속도로 고속 주행 시 소음이 적고 또 안전성이 있고 또 향후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장대 레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장대 레일을 공정기 공작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장대 레일 무더기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장대 레일을 자체 제작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쌓여 있다. 고모기지를 출발한 화차가 장대 레일을 싣고 작업 현장에 진입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데 화차가 멈춰설 곳은 경산시 암양면 오목고. 최종적으로 장대 레일이 설치된 곳이다. 지금 한 10m 남았는데 5m만 접근해요. 드디어 시공 현장에 도착한 장대 레일. 하차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레일 끝부분에 로프를 연결한다. 화차의 머리 부분에 부착된 특수 장비인 틸팅기가 레일을 끌어내린다. 조심해서 내려요. 다음은 장대 레일 앞부분에서 크레인이 레일을 들어올려 설치할 위치로 옮겨놓는다. 그런데 레일 밑에 롤러를 받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보다 못한 감리사가 고함을 친다. 호란을 먼저 하나 받쳐요. 육중한 무게 탓에 레일이 한번 제 위치를 벗어나면 뒷수습이 곤란한 상황.
노련한 신호수가 나서고야 간신히 사태가 마무리된다. 틸팅기 속에서 마치 가래떡이 뽑히듯 밀려나오는 장대레일. 그런데 장관이 연출되는 이 광경 속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지금 레일이 300m짜리다 보니까 지금 워낙 중량물이다 보니까 이게 레일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레일이 두부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레일이 두부 부분이 있고 복부 부분이 있고 저부 부분이 있는데 철길 차륜이 닿는 두부 부분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레일이 뒤집어지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위험합니다. 크레인이 다시 이동한다. 레일 길이가 300m나 되다 보니 하차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 레일이 놓일 자리를 찾아 중간 부분을 들어옮기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 마침내 장대레일의 꼬리 부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작업이 마찬가지지만 하차 작업에도 작업자 간의 호흡은 중요하다. 끊임없이 수신호가 교환되는 가운데 롤러 위에 있던 레일은 콘크리트 침목 위에 내려놓아졌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다음은 레일 설치 작업의 마무리 단계. 레일을 침목과 체결해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한여름의 불볕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다. 점심시간. 그런데 하필 다리 밑이 식사 장소다. 햇볕을 피할 수 있어 그나마 시원하기 때문인데. 식사하셔요, 예? 예. 식사는 하시고도. 그다지 풍성한 차림은 아니지만 시장을 반찬 삼아 식사하는 사람들. 다리 한번 편하게 펴보지도 못한 채 허둥지둥 먹는다. 이렇게 일하시고 드시는 밥맛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반말 꿀맛이지 뭐. 많이 시장하셨죠? 지금 때가 지났잖아. 1시가 나던데. 이게 밥 때를 종종 놓치기도 하나 봐요. 일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예? 뭐.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이곳에서도 그런 세태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경주 나갈게 오늘? 고추 안 매워요? 고추 예. 안 매워요? 한국 애들 더 잘 먹어요, 애들이. 아, 매운 음식이요? 태국 음식이 엄청 매운가 봐, 이게. 늦은 점심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본격적인 선로의 윤곽이 드러나는 궤도공사 작업자. 선로 옆에선 전신주 역할을 하는 기둥을 세우느라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그런데 기둥을 내리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두개 다 걸렸어. 두개 다 걸렸다. 기둥에 묶어놓은 와이어가 걸린 것. 중간에 묶어놓은 거하고 위에 풀쪽하고 두 개 다 걸렸어. 둘 다 잘 들지. 날려 올라갔어. 간신히 수습한 후 다시 전신주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철로와 수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각도를 잘 맞춰야 한다. 맞춰봐 거기. 맞았어? 고속철의 전신줄은 일반 전신주처럼 선을 가설하는 게 아니라 전자선을 가설하기 때문에 조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일반 그런 전철이라던가 그런 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건가요? 그렇죠. 일반 국철 같은 경우는 뭐 범위 오차가 한 10전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여기는 1전 차이 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오차요? 1전 정도, 1cm 정도. 1cm? 예. 그거 오차가 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의 1cm 안에 거의 맞추려고 하죠.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오후 시간. 고속철 건설 작업에는 각종 장비와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되지만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철근 사이사이마다 절연제를 넣는 작업도 그 중에 하나. 고속철 신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철근을 절연해야 하는 수작업은 중요하다. 또한 2단계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최신 공법을 사용해 콘크리트 도상 궤도로 건설되고 있다. 이 침목과 도상을 일체화시킨 그런 공법의 하나입니다. 이 침목과 이 콘크리트 도상을 일체화시킴으로 해서 그 위에 올려지는 레일에 더욱더 쾌적한 그런 주행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안전성과 주행성 면에서 또 건설 후 유지 보수 면에서도 콘크리트 도상 궤도는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철을 상대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된다. 자로 측량한 뒤 장비를 이용해 철로를 띄우는 작업이 한창인데 허리 한번 제대로 펴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띄우는 작업인데 그걸 이제 1차 양로라고 그걸 띄우기 위해서 이제 볼트하고 그 지지대를 지지대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 지지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뜨신 거예요, 양로? 지금 선생님 어땠습니까? 저쪽에서요? 예. 오늘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어디까지 하시려고? 200m요. 비 와도 오는 겁니다. 볕을 피할 만한 장수조차 없는 벌판 위의 작업. 체감 온도는 40도를 훨씬 웃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네. 어떠세요? 뭐 대구 날씨가 뭐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덥기로. 네. 거의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그 아무래도 힘들죠. 뭐 가장 더울 때는 뭐 얼음물이 제일 생각날 때가 많죠. 얼음물? 예. 물 없으면 일 못해요. 진짜 더울 때요? 네. 습식 사우나 들어가 보셨죠? 네. 들어간 거보다 더 심합니다 여기가. 이 시멘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랑 햇빛에서 직접 받는 열기랑 해가지고 너무 심합니다 여기가 또. 그쪽보다 더 힘듭니다. 아 사우나보다 더요? 예. 비옷이 떨어집니다 비옷이 완전. 더운 날씨 하는 작업의 어려움은 비단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더운 거 추운 거는 괜찮은데 이제 사람이 덥다 보면 서로 이제 짜증이 나니까 사람들끼리 좀 다툼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죠. 사소한 건데도 더우니까. 튀죠. 짜증이 나니까. 하나 들고 하나 들어야지. 잠시 후 여름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비를 뿌렸다. 하지만 빗속에서도 작업은 멈추지 않는다. 최첨단 측량기를 동원한 작업. 마이너스 5번. 뭐 측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레일의 이제 방향이랑 그 고저차랑 그 보면 레일 간격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전 구간은 이걸로 다 하는 건가요? 예, 전 구간은 이제 GRP 시스템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밀고 가시면서. 예, 계속 밀고 쭉 가는 겁니다. 전 공사 구간을 발로 밟아야 하는 우직한 작업이 계속된다.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 철길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내일 설치 후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내일 절단기의 연마수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레일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레일을 자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숫돌이 깨져 날아가 버린 것이다. 깨진 숫돌이 사람을 향했더라면 커다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고.
아찔한 생각에 모두들 표정이 굳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숫돌을 갈아 끼우고 재차 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간단하긴 해도 새로 만들어진 탓에 레일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때문에 한낮의 더위로 인해 늘어난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내기만 하고 된다고 하거든요. 토공부에만 4개 했고 예. 남천교 쪽에 4개 남았는데 4개에서 하고 올라왔죠. 시점부터 4개에서 하고 올라왔죠. 그 고속철도 그 현장 자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예, 시간은 공정별로 시간이 있어야 이 공정을 마치면 그 다음 공정이 또 들어오니까. 그거 들어버리자. 이때 작업장 한쪽에서 사람들이 진땀을 흘린다. 대가리만 나가자니. 레일 사이에 낀 조각이 말썽의 원인. 이놈만 떨어뜨려 위에만. 그 밑공지만 깨지면 돼요. 절단된 레일 조각이 높은 기온 때문에 늘어난 레일 사이에 물려 빠지지 않는 것이다. 레일이 밀려가지고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게 이제 이 쇠인데 레일이 밀려가지고 이제 저 붙어 있는 거예요. 꽉 쪼여 있는 겁니다. 레일 조각을 빼내기 위해 꼬챙이로 들여다보고 물려버리면 망치로 쳐보기도 하지만 조각은 묘지부동. 한바탕 씨름을 벌이다 겨우 빼내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선형 작업이 시작됐다. 파설 강리를 대충하고 강리하고 방석은 아침서부터 하라고 그래. 바로 레일의 방향과 높낮이를 맞추는 것. 풀렸어요. 스톱. 살짝 풀고. 스톱. 지금 뭘 어떤 기준으로 지금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선형 작업하고 있거든요. 예. 용접하기 전에 레일의 줄과 면을 맞춰가지고 예. 그 선로에 원만한 그 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는 건가요? 방향은 0.4mm고요. 선형 고전은 0.2mm입니다. 되게 정밀하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많은 작업 과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레일은 차근차근 놓이고 있다. 마침내 궤도 위에 설치된 장대 레일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300m마다 단락 그려진 레일을 용접하기 위해 특별한 거푸집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마에선 연신 비지땀이 흘러내린다. 이게 테리미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300m 레일이 지금 단락되어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 전체 용접을 장대화 시공을 한다고 해서 용접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300m 길이마다.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한 건가요? 열차의 그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거푸집에 불을 붙여 넣는다. 전원이 없이 간단한 장치로 가능한 테르밋 용접법은 테르밋 반응 때 발생된 약 2800도씨의 고온에 의해 녹은 용광을 접합하려는 레일 이음 사이에 부어 용접하는 방법이다. 용접 시간이 짧아 현장에서 레일을 용접하는 데 적합한데 15분 후 거푸집 절단 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거푸집 밑으로 서서히 레일의 이음새 부위가 드러난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장대 레일은 머지않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를 단 하나의 레일로 연결시킬 것이다. 자부심이죠. 경부고속도로는 제가 한다. 용접은. 그렇게 느낍니다. 열차가 일반 국차에 비해서 그냥 찡찡 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기분 좋죠. 보람이라는 것이 뭐 그래도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럴까 동네 이런 걸 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안 그래? 길이가 6.6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터널 부착부터 관통하는 데만 꼬박 4년이 걸렸다. 노반 공사를 끝내고 궤도 공사가 시작된 지 이제 2달 남짓.
PCL 철근 운반 작업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도 비가 오면 작업이 중단되지만 터널 안에서는 날씨나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 덕분에 타설 작업의 속도나 진척이 꽤 빠른 편이다. 하루에 저희가 평균으로 400에서 600m를 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50대 정도에서 60대 가량 저희가 이제 하루에 치고 있습니다.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공기를 빼내주는 바이브레이터 옆에서 표면을 고르는 사람. 작업자의 대부분은 태국이나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다. 제법 능숙하게 손을 놀리는 타나왓은 태국에서 왔다.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3년요. 3년? 예. 일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한국 생활 어때요? 예. 좋아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공사하는 거를 처음 이제 접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한국 반장들이라든가 저희 기사들이라든가 직접 몸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보여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그걸 따라하고 안 될 때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해주면서 계속 옆에 붙으면서 한두 달 정도 가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상보다 시원하긴 하지만 어둡고 답답한 작업 공간. 때문에 일반적으로 터널 안에서의 작업은 지상 작업에 비해 능률이 떨어진다. 게다가 터널 속에서의 작업이라 생기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온도 변화에 의해서 레일이 수축 기한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단지 중요한 거는 터널 이제 결로 이제 온도 변화에 의해서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물방울이나 이런 게 많이 맺혀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품질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미장 작업을 2, 3회에 걸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 사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사 건설이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경주 역사 건설 현장. 현재 역사 대합실의 지붕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높은 철골 구조물을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 하지만 작업자들은 안전 로프 하나에 의지해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트러스 위를 오르내리는가 하면 그 위에 자연스럽게 걸터앉아 철골 구조물을 고정시키기도 한다. 지상으로부터 37m의 높이. 혹시 두려움은 없을까? 높이에 대한 공포감 같은 거 없어요? 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되게 잘 왔다 갔다 하시던데. 예. 일하다 보면 이제 몸에 밴니다. 뭐라고요? 일하다 보면 몸에 배요. 아. 초보자는 못 올라오고 이제 어떤 사람만 올라와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트러스 위가 미끄러워서 또 바람이 많이 불면 구조물이 흔들려서 작업을 할 수 없는 트러스 설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뭐 시원하죠 뭐. 공기 좋고. 공기 좋고. 전혀 두려움 이런 건 없으신가요? 야 그런 거 없죠.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엔 좀 약간은 좀 있었죠. 그렇지만은 뭐 고소공포 있으면 이런 일 못해요. 제법 육중한 기둥 하나가 올라간다. 트러스 설치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작업자들 간의 호흡.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 크레인 위에 있던 신호수도 트러스 위로 올라선다. 자,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내려가.
방향이 잘못 묶어놨네. 노련한 신호수도 참ut 당황한 기색이다. 그냥 너무 많이 까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자, 길게 내리고. 결국 기둥 구조물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졌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물건이 정상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물건이 잘못 달린 거지. 다시 달아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야. 트러스 설치 작업은 높은 상공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무거운 철골 구조물인 트러스를 들어올리는 건 지상의 몸. 30년 경력의 크레인 기사 하상두 씨는 작업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때문에 무엇보다 트러스 설치자 간의 호흡을 강조한다. 신호가 한 번 잘못하면은 물건이 뭐 다른 데로 간다든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심하면은 크레인까지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작업자와 크레인 기사와의 이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고 얼마 후 다른 구조물이 교체돼 올라왔다. 신호수가 리드하고 영상이 로프 잡아. 자, 올라갑니다. 이거 작업자들도 긴장한다. 위에서 밑으로. 작업이 위험하고 극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클수록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것은 필수죠. 기둥 양쪽에서 구조물을 붙들기 위해 애를 쓴다. 고소 작업 중에는 바닥을 보면 더 아찔하다. 다운 좀 하시고 다시 막에.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시작된 작업.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조차 숨을 가다듬는다. 다행히 이번엔 제짝을 찾은 듯합니다. 저 하나만 더 집어줘요. 이거요? 있어? 마침내 트러스 구멍 사이에 볼트를 넣어 조립을 끝냈다.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이거 이제 앙카 심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트러스 하나하나 올릴 때 이렇게 완성돼가는 모습에 나중에 이제 다른 역보다도 더 멋진 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뿌듯함을 느껴가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은 트러스 위에서도 평지에서처럼 태연히 일을 한다. 새 구조물을 올리기 위해 연결 부위를 조정하는 박명철 반장. 고소 작업 경력 18년의 베테랑인지라 한 번에 조정을 끝낸다. 서서히 들어올려지는 트러스. 중요한 그 레벨을 지금 경사가 졌잖아요 지금. 그 수평을 잘 잡아줘가지고 밑에서 올려야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쪼여나기가 쉽다. 이제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물건이 흔들리니까 그때가 좀 어려움이 있죠. 크레인과 트러스가 함께 올라간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앞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들이다. 신라의 고도라는 경주의 문화적 특성과 현대적 편리함을 조화시키려는 신경주 역사. 한식의 곡선미를 살린 신역사는 경주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다. 이 트러스 전체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일단 튼튼하고 가장 더 안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그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튼튼하고 나중에 이게 완성됐을 때의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고속철 사업은 종합건설 현장이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작업장 입구는 지하 터널로 이어진다. 바로 공사 일정 단축 등을 위해 터널 구간 중간에서 파고 들어간 작업 터널인 사계. 난공사로 유명한 금정 터널로 가는 길은 멀었다. 터널 하부 바닥
54m, 54m. 드디어 다다른 금정터널 공사 현장. 금정터널은 경부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가장 긴 터널로 길이가 무려 20.64km에 이른다. 우리나라 토목건설 사상 새로운 획을 그으며 완전 관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금정터널. 하지만 작업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은다. 수직으로 내려보면 바이브라도 되기가 좋은데. 이거 좋아졌어요. 금정터널의 평균 깊이는 지하 60에서 80m. 산소가 부족하고 분진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도 터널의 형태를 다듬는 라이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터널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라이닝 스틸 폼이라고 합니다. 라이닝 거푸집이죠. 이 거푸집을 설치하고 이 거푸집 길이가 12m, 폭 12m, 높이 10m짜리 거푸집입니다. 이거를 밀착 후에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라이닝 폼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터널은 비로소 동그랗고 매끈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아직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거푸집 설치 작업 현장. 이후 거푸집 세팅 작업이 시작됐다. 터널과 거푸집 사이의 틈새 높이를 조정하려는 것. 허리를 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비좁은 거푸집 안을 다니며 작업자들이 측량에 들어간다. 위에서 줄자를 내려 밑에서 길이를 재는데 밸브 고정. 여기도 밸브 고정. 고정. 얼마나 이게도 이게 8m 오전에 나와야 되거든. 축까지 이용해 정확한 높이를 잰다. 터널에 이 폼을 세팅하는 과정에 이게 우리가 높게 했는지 낮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폼을 세팅해서 그 줄사로서 말하는 측량이죠. 이 폼이 제대로 세팅된지 안 된지 이 치수로서 설계된 치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팅을 하는 과정입니다. 비좁은 거푸집 안 여기저기를 누비며 작업하는 사람들. 이서강 대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조자 잡았어? 네, 자. 오케이. 거푸집 안은 지하 수십 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서늘하기는커녕 더웠다. 이 내부 구조가 굉장히 더운데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 콘크리트가 굳기 위한 과정이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수화 반응을 하면서 콘크리트에 열이 발생해요. 이제 말하자면 지금 콘크리트가 굽고 가는 과정이 굳어가는 과정. 이래 있네. 야, 저 상을 한번 올려보세요. 스위치를 누르자 철골로 만들어진 거대한 거푸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곧 터널 천장과 거푸집이 꼭 맞붙었다. 이제 콘크리트를 채워넣으면 형태가 마무리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터널 안에서 살다시피 하는 열악한 환경인지라 여기도 작업자들 대다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한국에 온 지 9개월째인 윈반 후안. 베트남 출신인 그는 이제 이곳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다. Mà chú vui nhất là kiếm có lương Hàn Quốc rất là cao. Lương Hàn Quốc cao hơn rất nhiều so với ở Việt Nam. Đời sống nó cũng thoải mái, nhiệt độ, khí hậu rồi những đồ giao tiếp, giao thông rất thuận tiện. 울산시 울주군 언양 고가철도 건설 현장. 공사가 마무리돼가는 교량 및 부분에선 작업 발판과 통로가 해체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치 위의 작업 상황은 달랐다. 한창 골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붐 좀 돌려라! 일반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과 달리 천장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다. 크레인 기사는 리모컨을 작동시키느라 여념이 없는데 이곳에서 이런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구간이 고속도로 구간이고 그래가지고 지상 크레인이 거기 도로를 막을 수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천정 크레인으로 설치해가지고 중량물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법인 강아치교로 건설 중인 언양고가는 국내 최초로 지상에서 아치를 조립하는 크레인을 이용해 들어올려 거치하는 방법으로 설치됐다. 못하면은 아예 하나를 더 올려달라 그러라고. 밑에 거 50개 올린다. 저걸 올릴 모양이네. 저 크레인 저 공짜가 여기 올려가지고 통째로 뜬 모양이네. 갑자기 올려줄 때가 왜 받아왜? 자재를 받기 위해 작업자 한 명이 능숙하게 철골 사이를 헤쳐간다. 천장 크레인으로 모든 자재를 운반하게 되는 역부족인 상황이라 다른 쪽에선 지상으로부터 자재를 올려받으려는 것. 자재가 다가오자 사인이 오간다. 그래서 실하게 내려. 분주하게 오가는 수신호를 따라 자재가 이동한다. 이따가 발판 하나 깔아가지고 거기다 차박차박 대가 뜨가 가면 되거든. 이윽고 자재가 무사히 안착했다. 힘드는 거 없어요.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왜 힘 안 들지? 즐겁게 일을 해야죠. 요즘에 많이 더워서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 이제 더위 가고 지금 가을 날씨잖아요. 지금 찬바람이 살살 부는데 지금 얼마나 시원해요, 오늘 같은 날. 경부 고속철의 노선상 기존의 도로 위를 통과하는 언양고가. 높이 23m의 아치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슬아슬하기만 한다. 요거 저기 뭐 여기 재야 된다고. 이거 따가지고 새로 꼽아도 저리. 이만큼 빼버리면 저 하나 저기 쓰가 보잖아.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작업? 요거? 네. 이게 덮으려고요. 거푸집? 네, 거푸집 작업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고소 작업이니까 이제 고소 작업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위험성을 안고 있으니까. 근데 또 나름대로 그 일하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고소 작업에도. 예, 뭐 보람을 느낍니다. 뭐 밑에 고속도로 차가 많이 다니고. 뭐라고요? 저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가 재밌습니다. 차 구경을 시원하니까 그래서 그죠? 울산 고속도로와 23번 국도 위를 통과하는 언양 고가철도 작업자. 아치에 될 나무를 자르는 이종철 씨는 경력 40년 차의 베테랑 목수다. 경사가 심해 자칫하면 미끄러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요령껏 능숙하게 망치질을 한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아예 철근 사이로 들어가 측량까지 한다. 그가 아치 위 현장을 누비는 모습은 거의 기회에 가까울 정도. 깊게 편 주름살이 현장에서 지내온 세월을 말해준다. 이 철근 사이로 막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왜 들어가셨다 나오시는 거예요? 못 받게 됐어요. 높이에 대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좀 공포감이라던가 그런 거 없으세요? 없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공포증을 그런 못 느낍니다. 강압성 콘크리트 아치로 설치 중인 언양 고가철. 철근이 무성한 작업장 한쪽에선 용접 작업이 이루어진다. 뜨거운 볕 아래 철근을 다루는 작업. 용접하는 사람의 얼굴도 익어가고 있을 테다. 간신히 허리를 편 그에게 말을 붙여봤다. 날씨도 더우신데 이렇게 용접을 하시면 더 더우지 않으세요? 당연히 덥지요. 어떻게 견뎌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지상으로부터 23m 위에 있는 아찔한 작업장. 용접하는 김정주 씨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다. 너무 더울 때가 제일 힘들었죠. 7월 달에. 7월 달에. 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네, 지금 그때 되면 시원한 거예요. 8월의 무더위가 시원하다는 그에게선 의연함이 느껴진다. 3시, 현장에서 작업 소리가 그쳤다. 한숨 돌리는 휴식 시간이다. 야, 바로 내려와. 내려와. 고단한 작업으로 지친 기색이지만 이들에겐 땀 흘려본 사람만이 갖는 자부심이 있다. 물론 뭐 힘이 안 되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내모드는 걸 다 전체 다 덥지 너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예? 날씨가 제일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마시는 날씨 최고 힘이 많이 듭니다. 딴 것보다도 뭐 날씨 선선하면 일도 덜 되고 날씨가 더우면 또 일도 더 짜증나고 더 덥고 그렇지. 한번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그 생활하는데 그 보탬이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보람이죠. 철근이 빽빽하게 숲을 이룬 아치 위를 오른다.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 수직벽을 오르는다. 아슬아슬한 발판 안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는데 크레인으로부터 자재를 받아 벽에 붙인 후 망치질로 고정시킨다.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잘 고정시키지 않으면 콘크리트 탓을 할 때 거푸집이 터지기도 한다. 그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꼼꼼한 점검이 필수다. 파이프에서 걸어가고 맨 첫 단을 요 밑에만 드시고 30점 하나. 거기서 요 밑에 나오고 60점. 여기요.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볼트 한 개라도 하나가 잘못 꽂히면은 공구치 진짜 큰 사고가 나니까 볼트 한 개 한 개 다 신경을 써야지. 신호도 잘 맞아야 되고 또 서로가 또 안전에 또 조심해야 되고.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사람들이 작업장을 나서기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꼽은 퇴근길에서 과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오늘 작업하시는데? 힘든 거 더운 것이 힘들지요. 힘든 건 없어요. 항상 퇴근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안전하니까. 오늘 하루 안전하니까. 네. 퇴근할 때 오히려 가족 생각들이 더 많이 나실 것 같은 거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뭐 멀리는 안 떨어졌지만 한 달에 뭐 잘해야 한 2번 정도 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아들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아빠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게 힘들죠. 남들이 내가 만드는 고속철도를 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되는데 한 4, 5년 정도 공사하면서 이 지나가는 거는 한 1, 2분 안에 지나가니까 그럴 때는 약간 좀 허망하면서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뭐 적은 돈에만 열심히 버리니까 남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떳떳하게 뭐 사는 거를 보람으로 느낍니다. 이제 고속철도라는 거를 경부선을 하고 있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이 직업 뭐 자긍심이라든지 제 직업 토목이라는 자긍심을 자부심을 안 느끼면 이런 환경에서 일 못하죠. 뭐 그런 자긍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